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산림청이 이제 산림 분야에 대한 최고 상위 기관이니까, 산림청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죠. 뭐 언론 매체, 뭐 단체, 또 다른 시각을 가진 그 지식인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는 산림 정책에 반하는 생각과 정책을 항상 가지고 있는 다른 단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와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그런 분들한테 산림청이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벌써 약 1년 됐죠.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제 의아스러운 산에 대한 벌채질을 볼 때도 있긴 합니다. 첫 번째가 대면적 벌채죠. 그런 대면적 벌채를 국도변에 여러 장소에 많이 이제 벌채를 한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산림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마련입니다. 산림 정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적해 주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대면적 벌채에 대한 시비가 많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자기 주장을 해오곤 합니다. 어떻든 산림 분야의 최고 상위 기관인 산림청에서 바로 얼마 전에 벌채 목재 수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는 가지고 언제든지 126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면접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답안식으로 풀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 2021년 벌채 목재 수확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시오. 1. 벌채 목재 수확 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두 번째, 개선 방법. 첫 번째, 우선 벌채 면적을 현행 50헥타에서 30헥타로 축소하고 재해 또는 경관 또는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벌채진의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당연하죠. 세 번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한다. 맞는 얘기죠.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은 대학 교수, 우리 같은 감리원 또는 기술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 엔지니어에 있는 사람들, 이런 퇴직한 학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미 벌채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 바로 옆에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해야 된다. 맞는 거죠. 수림대 조성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야생동물 이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일 것입니다. 네 번째,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서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섯 번째, 일시에 대면적 벌채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자, 세 번째, 벌채 감독 철저. 산림청에서는 9일임만 관리하잖아요, 벌채하고. 근데 이제 사유림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는 것은 산림청 본청에서 일일이 관리 감독을 그동안 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그 대상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물론 산림경영계획상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산림청에서 그걸 정부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채 감독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지역은 116만 헥타인데 모두 배기 방식 벌채를 철저히 금지한다.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곳에는. 두 번째,
국유림, 산림청에서 담당하는 국유림에 대해서는 속가배기 감벌과 교호 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배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개벌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 벌채의 사전, 사후 공적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감리원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을 검토한다. 20헥타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감리원, 교수, 환경단체, 국유림 관리소, 지자체, 녹지과 이런 데가 다 이제 감리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심의회를 검토를 한다 이겁니다. 민관 합동심의회에서는 시군별로 설치해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 제도를 벌채에도 확대한다. 이제 조림 감리하지 않습니까? 숲가꾸기 덩굴류 제거 풀베이 감리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벌채 제도에도 감리를 갖다가 확대 적용해서 이렇게 대면적 벌채에 대해서는 중요시하겠다, 감독을 철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해 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 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 관리를 위한 목재 수학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SFM 기반을 계속 마련한다. 주장입니다. 네 번째 결론. 1. 최근 들어 일부 대면적 벌채에 따른 생태 건강성의 쇠퇴를 주장하는 언론,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두 번째, 경관과 지속가능한 숲가꾸기를 개선하고 야생동물, 토양 미생물, 수림대, 생물 영양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벌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2장짜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용어의 한 장짜리, 22줄 한 장짜리보다 2장만 내지 3장을 요구하는 용어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면접 시험에도 물어볼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대면적 벌채 때문에 1년 동안에 굉장히 산림 정책이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산림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현장을 이렇게 댕기다 보면은 대면적 벌채 저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가끔 느낄 때가 많습니다. 꼭 저렇게 했나? 근데 국유림 사유림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 기관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요. 전 단순히 산림을 보는 눈으로 저의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면적 벌채는 지양해야 되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국도변에 서울서 홍천을 거쳐서 속초, 양양 쪽으로 가는 그런 관광객이 많은데 큰 국도변에 대면적 벌채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우리같이 전문가들 눈에 확 띄는데 일반 시민들 눈에도 띄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면적 벌채할 때는 항상 환경성, 경관성, 재해 위험성 이런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되뇌이고 항상 실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침내 산림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견을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대면적 벌채에 따른 피해를 줄일까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개선 방안을 내는 산림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산림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필기와 면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탄탄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